오랫동안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 동목이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뚝심도 있어야겠고, 매사끼 당연히 있어야겠죠. 예측력, 전투력도 있어야겠고, 인내심도 있어야겠고, 그 외 많은 덕목, 개인 투자자라면 체력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이거 유연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모든 영역점을 다 맞추겠습니까? 아무리 최상의 IB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실력자, 박사들이 있다고 해도 그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순간에 재빨리 움직여서 기존의 뷰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거, 이거 잘해야 오래오래 살아남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보여주는 행동이 진짜 유연성의 끝판왕 같아 보입니다. 원래 골드만은 내년 금리 전망을 주요 하우스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었어요. 내년 4분기에 가서야 한 번 정도 금리 한 번 내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그때 전망을 수정을 했습니다. 연준이 조금 심상치 않다 눈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리는 쪽으로 바꿨죠. 내년 3분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2번 정도 내릴 것 같다 이렇게 뷰를 바꿉니다. 근데 FOMC가 열리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슈퍼 비둘기 파월이 센 발언을 내놓고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난리가 나니까 기존 뷰를 바꾼 지 딱 3일 만에 바로 뷰를 대폭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만의 최신 뷰는 여러분 뭡니까? 내년 3월, 5월, 6월에 한 번 내리고 각각 한 번 내리고 그 이후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더 내릴 것 같다. 내년에 5번은 내린다는 거죠. 연준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다른 하우스보다 더 공격적으로 이 물길의 흐름이 달라지니까 예전에 예상했던 그 경로 의존성 이런 거를 체면 이런 거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누구보다 먼저 시류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게 보면 술만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서학개미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주제로 여러분 한 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콘텐츠 준비해봤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바꾼 것은 금리 전망만이 아닙니다. 많은 예측을 바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뭘 바꿨냐? 내년 S&P 500 목표지수를 바꿨습니다. 기존에 4,700이 목표가였는데 5,100으로 올렸습니다. 사실 골드만삭스는 지금이 거의 고점으로 보는 그런 견해였죠. 왜냐하면 지금 S&P 500이 어느덧 4,700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골드만 입장에서 지금 뷰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매도 사인을 보냈느냐 아니면 목표 레인지를 올려서 불마켓 리포트를 다시 쓰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후자를 택했습니다. 지금보다 지수가 10%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골드만 예측이 달라진 것은 또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예측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3개월 뒤 원달러 환율 1280원, 6개월 뒤 1240원, 1년 뒤 1200원. 기존 견해가 3개월 뒤 1320원, 6개월 뒤 1280원, 1년 뒤가 1250원이었습니다. 이 대비해서는 달러 약세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예측은 원화값 강세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달러 약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리가 내려가니까요. 왜냐면 원화값 빼고 다른 통화와 비교한 그런 데이터도 다 달러의 약세를 예상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값 강세에 베팅했다기보다는 달러값 약세에 베팅했다.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골드만삭스의 예측을 액면 그대로 오해 없이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면 약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왜냐? 골드만삭스 예측대로 미국 증시가 10% 가까이 오른다 치겠습니다. 근데 또 골드만 예측이 맞는다고 쳐서 환율이 10% 빠지면은 이게 앞으로 벌고 뒤에서 빠지니까 버는 게 없잖아요, 결국. 아예 원화를 생각 안 하시고 달러 기반으로 하시는 분은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은 원화 기반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투자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골드만삭스 의견에 따라서 맹신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하는 분이라면 이 ETF 중에 그냥 사지 마시고 H 붙은 거 있죠. 해지입니다. 해지. 이거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H가 붙은 상품은 환율 변화분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변화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S&P 500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나스닥 지수가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이거의 변동폭만 놓고 수익률을 계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골드만 예측대로 미국 증시는 가고 환율은 낮아진다. 이거 그대로 나는 골드만 시키는 대로 베팅하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상품 중에 이 H가 들어간 환율 해지 상품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도 당연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뷰도 좀 바꿨습니다. 새로운 목표 주가를 내놨는데 기존의 주당 93,000원에서 95,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 22년 4분기 후 처음으로 디램이 흑자가 날 거다 이런 예측을 했고요. 24년 기준 PBR이 1.3배인데 과거 평균 대비 낮다.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 이런 평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드만 예측을 그대로 믿는다면 삼성전자발 코스피 상승 기대감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골드만도 수없이 예상이 틀린 바가 있죠. 가까운 예로는 2018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골드만은 누구보다 낙관적인 견해로 미국 경제를 예측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의 미국 경제가 4%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성장은 4%를 커녕 3%도 밑돌았습니다. 2010년에도 낙관적인 예측을 했지만 실제 경제는 그만큼의 숫자가 나오지 않았죠. 따라서 우리가 골드만삭스 예측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골드만삭스 예측이 맞다고 가정하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골드만 예측이 내년에 대거 틀리고 경기 침체가 세게 온다. 그러면 오히려 해지를 안 한 상품에 가입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시에는 늘 환율이 오르기 때문이죠. 즉 S&P 500이 내년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지더라도 환율이 상승하면서 손실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투자 시나리오가 성립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내년 지수가 오른다는 골드만 뷰를 기반으로 예측했을 때는 해지 상품을 사는 게 낫겠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드만의 예측을 당연히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지만 골드만이 보여주는 뷰 속에서 투자의 어떤 큰 가닥, 큰 밑그림 이런 것은 각각 스스로 만들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브랜비언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